사실 이 사건이 그 예전에 이영훈 선생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어, 책을 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노비제를 신랄하게 까요. 세종 때 노비제를. 음, 그 이영훈 선생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노비제, 노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에 대한 음, 반증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역주의이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를 깊이 있게 한줌 사려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제목에 보이죠? 변사 사건. 네, 어떤 사건인지 벌써 조금 기대가 되는데, 네, 발표를 맡아주신 수평님 준비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평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한줌사를 하게 됐는데 제목은 관리 사각지대 비의 운명. 여기서 비는 여자 노비, 쉽게 말하면 여자 노비를 의미합니다. 1444년 이맹균의 여종이 변사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료와 사건의 내막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 22년 6월 5일 홍제원에서 불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되어 세종이 형조와 한성부 그리고 의금부에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좌찬성 이맹균이 세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저의 집 여종이 죄가 있어 신의 처가 남종을 시켜 매질하고 머리칼을 잘랐는데 5월 13일에 죽었습니다. 신이 남종들을 시켜 매장토록 하였습니다. 듣자 하니 홍제원 길가에서 발견된 여인에 대해 삼사가 추액한다 하여 혹시나 해서 종들에게 물어보니 매장하지 않고 홍제원 길 옆에 버려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신은 비로소 죽은 자가 신의 집 여종임을 알았습니다. 종들이 저를 속였으리라 생각지 못했는데 신이 놀랍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감히 아릅니다. 홍제원에서 발견된 시신이 이맹균 자신의 집에 있던 여종이었고 그 여종이 죽은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맹균의 부인이 매질을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맹균이 자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내막을 살펴보면 이맹균이 평소 죽은 여종을 가까이 하였는데 그의 부인이 질투하여 매질을 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맹균과 이맹균 부인 모두 고령이었습니다. 한 70일 넘어간 나이였기 때문에 70이 넘은 나이에도 투기를 해서 여종을 사망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특별한 대통령이 어떤 사건을 특별하게 지시하면 범인이 아주 빨리 잡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도 그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 때도 그랬는데, 뭐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특별히 조사라는 왕명이 떨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형조, 을금부, 한성부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담당 기관은 의심되는 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는데, 나흘 만에 이맹균이 자백을 해버린 거니까 진상이 드러나자 입톡을 당했다 풀려난 이들이 이맹균의 집 앞에 모여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좌천성이라는 벼슬이 꽤 높은 벼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으면 추록 후에 이렇게 난리를 피웠을지 상상이 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명군의 자백 이후에 이 이맹균 부부를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죄를 논함에 있어서 여종의 사망은 논외였습니다. 이맹균의 부인은 칠거를 범했다는 점, 투기를 했고 나이 70이 넘도록 아들을 못 낳는 점까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맹균은 부인을 제어하지 못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는 점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맹균을 우봉현으로 유배하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작천만 회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조선 법률의 근간이라고 쓴 대명률은 주인이 죄 있는 노비를 사적으로 목숨을 거두는 경우, 죄가 없는 대로 사적으로 목숨을 거두는 경우 모두 장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뭐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는 형은 낮습니다. 사형은 아니고 장형에 그치니까. 어쨌든 엄연하게 이렇게 법률이 있긴 하지만 조선 역시 이제 이에 근거해서 실제로 노비를 임의로 벌주는 주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맹균처럼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문제가 집안 문제,
가의 문제로 갔을 때는 이명균의 사례처럼 법 집행이 이렇게 조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라는 사례를 이 사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굉장히 오늘은 짧네요. 아, 그쵸.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건에 대해서, 좀 뭐 궁금한 것들 있을 것 같고, 사실 되게 재밌는 사건인 것 같은 게, 양반 사대부 높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살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뒤에 내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한번 또 질문 던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그냥 자유롭게 음성 끄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살인 사건이어가지고 사건이 크게 된 것 같은데 살인 사건 말고 그냥 예를 들어 뭐 매질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뭐 반병신이 되거나 뭐 이렇게 신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따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나요? 처벌 규정이 여기서는 어쨌든 사망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 그 대명령도 외에는 그렇고 아예 나중에 없어요? 경북대전 가서도 예, 맞아요. 어, 근데 조선시대 법률을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 죽음에 이르지 않거나 이제 매질을 해가지고 한 며칠 뒤에 죽거나 어쨌든 이제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매질을 하면은 원래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보다 한 등 정도를 감해가지고 뭐 죄를 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조항이 이것저것 다 이게 세분화가 돼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조항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을 어떤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세종 때도 어떤 노비가 말을 안 듣지 않는다고 해서 뭐 귀를 뱉다고 되게 좀 헷갈리는데 귀를 베거나 코를 뱉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장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게 아, 속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장형의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세종 때 이 이맹균 말고 또 권채라는 사람도 부인이 이제 여종을 구타를 해가지고 쫓아냈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발견돼가지고 또 그게 또 문제가 된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들은 좀 왕왕 있는데 어떤 인물이 어떠냐 아까도 말했듯이 인물이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다 이럴 때에는 이제 형의 조정이 이- 어, 법조문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반대로 가중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방금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위해를 가했을 때나 손상을 입었을 때 얘기인데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들거나 뭐 구타 이런 거라면은 그건 가중처벌이네 무조건. 그래서 이제 음. 대명률이 이제 신문제적 형법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라는 게 실용으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음, 함무라비 법전하고 똑같네요. 예, 함무라비 그런 느낌이 법전에도 좀 있어요. 예. 부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뭐 물어주면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 하면 또 크게 하거나 뭐 사형에 이르는 그런 처벌이 있어가지고 되게 불평등하게 조항했는데 대명도 똑같네요. 그 노비가 주인한테 대들면 실제로 적용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건 거의 죽었다라고 봐야 할 정도로 법대로라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제목에서 이제 비를 강조하셨는데 롤을 때렸을 때랑 비를 때렸을 어, 때랑 이 법적인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아, 없는데 왜 비를 강조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라는 존재가 조선시대 때 이제 흔히 호사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비 얘기입니다. 이제 조선시대 노비 얘기할 때 음, 노보다는 비 얘기가 더 호사가들한테 좋은데 그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섹슈얼적인 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음, 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그런 이야기들이 뭐 진짜 그 야사에도 많이 전해지긴 해요. 그래서 그쵸. 어, 뭐 부인 있는데 어떤 노비가 이제 양반을 꾸짖을 때 음, 부인 있는데 왜 나를 범하려 하십니까? 할 때 어떻게 사람이 떡만 먹겠느냐? 가끔씩 김치도 먹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 뭐 이야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이맹균이라는 사람이 비첩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도 조선 전기에 이거랑 유사한 사건이 두 건이 음,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첩에 대한 문제, 음, 그 이제 신분이 낮은 첩을 두었을 때
그 부인이 투기를 해서 그 음. 노비를 뭐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비일비재까지는 모르겠고 특별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의 운명을 좀 더 강조를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제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예. 뭐 모르긴 몰라도 그런 뭐 종모법이니 일천직천이니 그리고 네. 서얼에 관한 규정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반대의 경우도 있나요? 혹시 양반집 마님이 마님이 이제 뭐 돌쇠한테 돌대를 그게 어느 이제 정도까지 평강세 다른 때문에. 경우를 물어보시는 거지? 그런 이거에- 경우에 살인이 일어난 걸 물어보시는 건지.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그 화가 나서 뭐 남자 이제 노를 이제 뭐 노를 죽이거나 이런 사건 말하는 거죠. 그런 아, 글쎄요. 그런 거 못 봤는데. 아 어떻게 되려나? 진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게 건- 눈이 맞은 남자 종하고 같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터부시에도 그걸 기록으로 잘 안 그랬을 수 있을 것 남겼을까는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어우동이 그 비슷한 사례 아닌가요? 좀 다른가? 어우동이. 약간 어우동은 근데 워낙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근데 다 만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투기했다라는 게 초점이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마님이 보면 투기했다라는 이게 지금 이제 하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왜 그 반대의 경우는 잘 없을까라는 거 질문을 하면 결국 이런 사건이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도 결국은 그 부인이 투기한 그게 지금 포커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서 벗어난 일이다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반대 사례에 대해서는 숨겨진 것 같아요. 없을 근데 수. 반대 사례 같으면 오히려 더 쉽게 칠거로 그럴까요? 쳐낼 수 있잖아요. 여자의 그 흠을 더 줄 수 있으니까요. 음. 그건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 그 예전에 이영훈 선생이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을 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노비제를 신랄하게 까요. 세종 때 노비제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책이 나왔습니다. 반론의 책이 나왔는데 뭐 그 쓴 필자들 말로는 책이 너무 안 팔린다 하소연할 정도의 책이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책에서 이제 그 이영훈 선생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노비제, 노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에 대한 반증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비를 죽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투기를 했는 점이 결국 이제 투기를 했는데 남편이 집안을 못 지켰다. 남편이 구실을 못한다. 음, 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정부에서, 조정에서. 네, 조정에서 이맹균 부부를 처벌을 할 때는 어쨌든 여종을 죽였다라는 점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그 죄목이 진짜 그 죄목이 명목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죄목을 씌운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이 종을 죽였다라는 그 살인죄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그 살인죄를 적용하기 애매해서 다른 죄를 붙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진심으로 그 여종이 죽은 것보다 걔네 둘의 그 구실 못함과 투기가 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그 죄를 붙인 건지 어느 쪽이 맞을지 더 궁금하네요. 이 사건은 조금 이제 분량이 이제 한 수일치 사건이고 논의에 대해서도 한 이제 단편적인 논의가 이제 그 주장들이 함축돼가지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살인을 조사하라였는데 그 당사자들이 좌찬성의 부인으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기가 들어갔다니까 논점이 확 바뀌긴 해요. 논점이 사건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보자면은 성종 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물론 그때도 이제 투기를 해가지고 여종을 거의 죽이다시피 해가지고 산에 매몰을 시켰는데 산에 내버렸는데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때도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국대전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조선에 어떻게 보면 법 체계가 이제 마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부인을 처벌하자. 대신 남편은 역시 지금처럼 똑같이 집안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남편은 벌을 주고 부인은 그럼 그 율에 따라 가지고 장형을 처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결과를 일군부에서 내는데 그걸 또 국왕이 반대해요. 국왕이. 국왕이랑 대신들은 또 반대를 해요. 일단은 조모는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왕이랑 그 조항대로 이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문제는 대갓집이고 결국 질투한 게 또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그 실무자들은 살인을 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 성종 때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또 접근해가지고 특히 국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부인의 형량을 뭐 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분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직급에 따라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사들 같네. 그 사건이 혹시 그 성종대 사건이 혹시 그 사람 얘기인가요? 그 창원군이라고 세조의 서자였나? 제가 말하는 건 신자치라는 사람. 신자치네 집. 근데 그 사건에서 재밌는 게 피해자 이름까지 나와요. 돌이라는 여종이 이제 사건인데. 근데 그 웃긴 건 그 사건도 어쨌든 살인 사건은 아닌데 좀 한때 좀 핫한 책이 있었어요. 조선을 뒤흔든 엽기적인 살인 사건. 그 책에 살인 사건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살인 사건인데 왜 살인 사건이라고 하나. 근데 그 작가분은 뭔지 모르고 그냥 진짜 죽었다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런 책이 그러더라고요. 기사가 있었지만, 예, 맞아요. 예. 맞아. 근데 방금 이걸 보고 실력을 잠깐 봤는데 그 유배를 처한 게 부처 형태로 처한 거 봐서는 이게 애초에 그냥 약간은 면피식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어쨌든 유배 중에서 부처가 제일 수위가 낮은 형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맹균의 죄 자체는 결국 집안의 자유 다스리지 못했다는 죄지 뭐 종일 이 사람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은 단지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거네. 예. 단지 집안을 못 다스렸을 뿐. 근데 그거 근데 가지고 또 이제 유교적 덕목에서 예. 집안을 제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벌을 받은 거죠. 혹시 이맹균이 보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이 양반 나이가 고령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에 양이 돼요. 거처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라 했는데 옮기고 나서 또 얼마 있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노인이니까 집유 때리고 그냥 풀어줘라 뭐 이런 정도구만. 그래서 이때 유배를 갔다가 음. 풀어주거든요. 풀어져서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자 시강원에 있었어가지고 세자가 직접 또 그 거하게 해줬구나. 제사도 올리고 그런 와우. 것들이 나오네요. 뭐 떠오르는 게 많네. 추중도 갑자기. 해주고. 이때 나이가 73이셨는데 부인도 거의 동갑이었나 봐요. 그래서 70씩이나 먹고 질투해가지고 야, 진짜. 말년을 그렇게 보내도 되냐 뭐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관리 사각지대군요. 그래서 죽은 비밀 요정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뭐 관심이 없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아까도 말했지 호사가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건이어가지고 뭐 이제 조선 시대를 비판하는 그 역시 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의 국가였다라고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노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현대적 인권 개념으로 이제 노비 문제를 계속 접근한다 이거죠. 이 사건도 그렇고 결국 이제
뭐 서로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제 첩이 됐는데 그게 정말 원해서 첩이 됐겠느냐. 여기 이제 남자가 맘만 먹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양반이 이렇게 여자를 범해서 이런 문제 생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역시 조선은 인권도 없고 이제 그냥 같은 민족을 노예로 쓰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접근 자체가 물론 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결국 그 당시에 결국 그 노비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진지하게 고민 안 한다는 거죠. 물론 연구자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한번 노예제 그 한번 대차게 한번 붙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 최근에 네. 아니요 최근에 아까, 어쨌든 그래서 네. 이영호 선생이 다시 한번 건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그 말씀하신 이혼 선생님 그 세종 과연 성군인가 그 책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노비 이런 것도 되게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 세종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게 노비들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적 맥락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봐야죠. 정말 노비들이 대우가 정말 그렇게 최하였는지. 그렇게 봐야죠. 이영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에 그 처음에 그 노예제 논쟁 했을 때 노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조선의 노비는 노예로 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던 분이었고 뭐 그런 근거로 정말 다양한 걸 내셨는데 최근에는 입장을 몇 년 전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역시 조선도 노예제 사회였다라고 해서 이것도 오케이요. 노예제 사회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뭐 그때 당시 이제 진팔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제적인 요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역사 발전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영훈 선생도 그 노예제로 보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비판하는 맥락 자체가 지금 와서는 세종이라는 한 인물을 까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이 종로법을 시행했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세종이 종로법을 시행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한 사건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노비제를 비판하는 거죠. 근데 원래 이영훈 선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은 결국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조선 전기의 노비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세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글쎄요.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공감할 수가 없고 딱 근데 예, 커뮤니터들이 좋아할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이야기꾼의 모습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나. 뭐 그렇게 이분이 한 문제 얘기하는 없다고 제가 사람들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나 봐요. 뭐 현대라고 다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세종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 사실 뭐 뭐 태풍 온 거 가지고 문재앙 이러는 건 똑같은 거니까 사실. 그렇죠. 뭘 해도 문제 막 이러면서. 음, 어쨌든 근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 임행균 얘기를 신자치가 나왔을 때 다시 성종실록에 나온 거가 있는데 네. 성종실록에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임행균이 곧바로 알리지 않고 관망하다가 입장이 공색하게 된 뒤에 알려서 연좌해서 죽을 때까지 내쫓겼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시간이 세종실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처음 탄핵 사유가 그거예요. 성종실록에도 아니, 맨 처음에 세종실록에 그러면 그게 은닉죄가 되는 거네요. 은닉죄. 그렇죠. 말하자면 은닉죄가 좀 더 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음,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인 진범을 알고 있는데 왜 죽였는지도 알고 고하지 않은 거죠. 왕한테. 괘씸죄구나. 그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은닉죄고 뭐 그냥 말하자면 괘씸죄 같은 건데.
하필 왕이 이거를 특별히 조사하라고 해버려서 그치. 그냥 위협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럴 생각이었겠죠. 이게 그냥 진짜 조용히 진짜 산에 묻었으면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옮긴 노비들이 그냥 갖다 버렸네요, 그냥. 그쵸. 막상 또 옮기니까 귀찮죠. 힘들죠. 땅파 되었네. 사실 이제 문 밖에 나와서 분명 산까지 가긴 갔었을 거예요. 예, 홍지원이 이제 서대문에서 여기가 나오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가 네. 깊은 산이었죠. 언덕이었으니까. 여기까지 가려다가 이제 고기 하나 누구 소연 하나 넣고 춥다. 이건 아닌 것 들어가자. 그래서 던져놓고 길가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시체가. 예, 그쵸, 그쵸. 네. 혹시 검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이 남아 있나요? 검언을 어떻게 예, 조선 전기라서 거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근데 이제 이게 현대 법 체계에서는 검찰이 구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재판을 하고 뭐 변호도 하고 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조선시대에는 구형을 하는 곳과 판결을 하는 곳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들이 근데 또 그걸 이런 사건은 논의해서. 결국 최종 결론은 국왕이 하거나 왕의 제가 근데 이제 국왕이 또 위임을 해주거나 하는 누구한테 식으로. 지정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의금부랑 삼사에서 거의 이제 형조 의금부 삼사가 수사해서 뭐 이제 구형을 결론을 내서 어. 이제 이 정도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를 올리고 좀 논의가 있어서 그게 감형되기도 하고 더 중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왕이 판사님을 하는 거네. 최종 판결 권한은 왕한테 있는 거고, 근데 왕한테 이렇게 판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사헌부. 인데 한성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 같이 보고 실제로 포졸들을 잡아온다던가 아니면 국문 과정을 같이 하는 건 의금부가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흔히 싸우는 게 뭐냐면은 사헌부에선 구형을 세게 때리려 그래. 근데 왕은 너그럽게 봐주려 그래. 이 사건도 그래. 이 사건도 그런데 아니야 반대 케이스도 있어. 왕은 세게 때리려 그러는데 사헌부는 약하게 때려야 된다. 근데 이제 사헌부가 약하게 때리려고 하면은 3사가 다 같이 그러는 거지. 전하 뭐 하면서 사헌부 말이 맞는 것 같사옵니다. 뭐 이러고. 그러면 형교는 뭘 하는? 그 감옥 관리하는 거 아니야? 형조는 하는 일이 이거랑 좀 다를 텐데 아마. 진짜 형 관련한 그 기구나 뭐 시설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시설 관리 형조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형조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맞아, 예, 맞아. 이제 형조도 국왕한테 올리고 하죠. 근데 이게 결국 그 조사하는 사람이 주체가 좀 다 다양하긴 해요. 맞아, 지방에서 맞아. 어쨌든 관찰사들이 하고 서울에 했을 때는 이제 형조가 할 때도 있고 의금부가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조선 후기 기록 봤을 때는 이제 뭐 관문 같은 거 이제 국왕한테 죄수들 관문 올릴 때 한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대개 형조 이름으로 많이 올라가요. 금부에서 조사를 하고 형조가 그거 취합해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일들은 형조에서 하는 것 행정 처리. 같고, 행정 관련하고 문서 관리 이런 건 다 아마 이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걸 뭐 다 모아놓은 게 형조 아닐까? 그 기관에서 의금부는 좀 큰 사건들 위주로 하는 신분이 반역죄. 그런 고관이거나 거네. 왕실 관련한 거라든가 네. 왕조. 오만 사건 이런 거. 예. 공수처인가?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은 뭐가 다 나름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던데, 정확히 근데 모르겠더라고. 나눠져 있기는 한데 좀 더 그거 뭐라 그러지? 자율이 아닌데. 결국 국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면은 신하들이 너무 센 나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케이스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개 있긴 하지만 국왕이 계속 강자를 놓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정권자. 어떻게 보면 그때 12 때나 이제 그때도 체결가 이제 권한상으로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체결가 계속 버팅길 수 있으면 계속 버팅겨도 됐던 건데 결국 이제 높고 많이 내려온 못 거니까요. 버팅기고 맞아요. 사인해준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그 핫하신 그분이 오늘 아까 사전 토크 때 핫했던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왕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도 좀 재미가 있는 사건이지 않나. 조선의 국왕이 그렇게 핫바지는 아니었다.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실권이라기보다는 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최종 최종 승인권. 결정권, 최종 네.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그러니까 판사가 의견을 제시하진 않잖아. 판사는 판결만 내리잖아. 그러니까 재판에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왕이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고 하는 케이스는 잘 같지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그래서 나 그 사도라는 영화에서 그게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사가 있어. 왕은 아, 뭐 한 자리가 아니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의 결정에 책임을 묻는 자리이다. 예, 맞아.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왕이 직접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정치 구조상 왕이 하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다는 거지. 재판으로 따지면은 판사, 주심 판사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살인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왕한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에 맞아요. 대해서 사형을 하냐 안 하냐 이 판결을 왕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실력 같은 걸 봐도 왕이 뭔가 발언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많지 않. 없더라고요. 맞아. 신하들이 말하는 건 엄청 긴데. 가하다. 뭐 이렇게. 아, 맞아. 윤호하지 않겠다. 뭐 딱 이 정도. 윤호하지 않았다. 윤호하지 않은 뭔가 좀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네. 조정 기간 줄 테니까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걸 다시 가지고 와봐. 구형을 제대로 논리 보강해서 와 이런 거지 뭐. 중국 황제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주문 같은 걸 보면 끝에 그냥 황제는 가하다. 알았다. 중국어로는 뜨라오라고 딱 그렇게만 쓰고 이제 끝나는 지도,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래가지고- 그 무게가 엄청 크다는 거죠. 왜냐면 된다, 안 된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최종 결정권이.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왕권이 강해 보이는 사람 보면은 신하들이 뭔 얘기 할 때마다 태클 걸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인 것 같고 그냥 대충 보면은 왕권이 약했다라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신하들이 뭐 어쩌고 얘기하면 그래 그런가? 막 하면서. 질다오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지 이제 경의 뜻대로 하시오. 경의 뜻대로 하시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소. 뭐 이런 거. 그 연산군 그러네요, 진짜. 때도 보면은 신하들이랑 싸우는 게 결국 연산군이 자기 생각이랑 자꾸 다른 거를 신하들이 갖고 오니까 연산군이 그래서 그거 좀 아닌 것 연산군은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지. 무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면 자기 의견 표현을 안 하고 신하들이 가져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면 일단 되게 거칠게 나가잖아요. 막 다 엎어버리고 이거 아니, 아니야 하고. 아니 뭐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오니까 그렇겠지 뭐. 자기 딴에는 뭐 하여튼 이 신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네, 어쨌든 이게 왕한테까지 올라갔을 때는 살인사건으로 인지가 되어서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 논점이 이후에 이제 바뀌고. 판결 과정에서 이게 아니네. 구형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신분제가 영향을 끼친 거겠죠. 신분제와 사회적 지위. 또 형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원칙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어. 뭔가 있는데. 합의된 뭔가가 있겠죠. 이게 법률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진짜 오래 간 게 고종 말기 때도 저 대명령 계속 나오거든요. 저거를 끝까지 안 바꿔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봉준이 사형 판결을 받는데 그때 막 가보개혁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그 기구 이름도 무슨 법무하면이요? 네, 법무하면 그런 데서 예.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 거기서 내용 보면 마지막 마디가 그거야. 대명률에 의거해서 예, 전봉준은 맞아요. 사형에 처한다가 나오거든. 이미 그래서- 가보기업까지 다 했는데. 그 신기하더라고. 법조문은 그거대로 하고 단지 방식이 이제 그때 총살인가 어쨌든 응시자 참을 안 하고 뭐 어떻게 교수형으로 됐더라? 해요. 근데 교수형이었나? 예, 교수형하고 총살 들어와서 누군 또 총살을 이렇게 해요. 대먹률이라는 거는 헌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그런 판결에서는 사실 헌법이 등장한 일은 잘 없잖아요. 판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참고는 할 그러다가 뿐. 이제 하위법으로 뭔가 돌파가 안 될 때 다시 그 돌아가고. 상위법을 끌어다가 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 용도로 조선 말기까지 사용된 게 아닐까. 음. 아까 엄밀히 말하면 대명률은 약간 형법이고 경국대전은 이제 약간 행정법이고 음. 그렇게 보면 헌법은 약간 유교 강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기능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 권위를 법- 말한 거죠, 권위. 예. 권위와 어, 어. 법의 기준. 그쵸 법의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법의 체계에 있어서 그 상위법 하위법으로 했을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저나 요새 수평님이 요새 이런 범죄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오네요. 저번에도 뭐 하나 가져오지 않았었나, 이런 거? 그때 그 유배 갔다가 맞아요. 눈 맞아가지고 그 죽인. 명탐정 순환.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 하여튼 생각할 거리가 많아. 이런 약간 법조 그러니까요. 관련된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엮여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엮여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 돌아가던 논리를 가장 뭔가 좀 뾰족하게 잘 드러내주는 그렇죠. 약간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가지고 재밌네요. 하여튼.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좀 달라지나요? 이 노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살인사건이 계속 쭉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조선 전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때 노비가 죽었을 때는 좀 처벌이나 이런 규정들이 좀 많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근데 조선 후기 때도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별히 그런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에 뭐, 따라서 다르게.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예.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노비를 통한 청부 살인을 좀 많이 하긴 해요. 그 뭔가 살인을 할 때 노비를 통해서 이거 살인을 죽여라 시키고, 가서 근데 이제 그 노비가 이제 면피하고 주인은. 그 주인을 면피를 하고, 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윗대 주인님이 여기서 저 사람한테 무슨 피해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내 복수를 하려고 했다. 복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해가지고 감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왕왕 있긴 하던데.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노비가 내가 주인님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니까 감형이 주인은 되고. 전혀 그렇게. 모르는 일이었고 이런 음. 식으로 하면 좀 더 형이 낮아질 것 같은데 주인은 전혀 피해를 안 받고 꼬리 자르기를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거지. 그렇군.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재밌는 사건 있으면 다음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청부살인, 약간 노비의 복수. 있어요. 그런 거 사건.
저도 그래서 기회 되면 청사 사건 쪽으로 뭔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좀 제가 보는 사료도 다 그쪽이라 어쨌든 뭐 시기는 한 말이지만 그래서 몇 개,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세요. 그리고 저 아까 딴 얘기라서. 예, 저도 아까 얘기해서 조금 딴 얘기인데 그 노비에 대해서 개항기 때 제가 본 자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형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잖아요. 그게 대해서 뭐가 기억나는 게 양반이 노비를 죽였는데 어쨌든 그것도 형사 범죄인데 형량상 이제 유배를 대충 때려서 가긴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와서 조선은 여기 법의 형편이 없는 나라다. 뭐 이런 기록들을 봤어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외국인이 보기에는 좀 약간 예, 어쨌든 같은 인간인데 왜? 예,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케바케잖아요. 뭐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러니까. 형편이 없다. 예, 형평이 없다. 이렇게 쓴 기록을 봤습니다. 약간 딴 얘기인데 대청률로 대체하다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저도 그게 아, 청나라 때도 대명률을 계속 하려고 하죠. 대청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거가 조선에선 끝내 안 먹혔는지가. 청대사 전공자 나와주세요. 하치님, 음소거 해제 대청률. 요청. 대명률을 왜 하는데 대청률은 왜 안 들어오나요? 거의 이게- 근데 다를 게 없고요. 대청률이나 그들의 유지였구나. 대명률이나 거의 아. 비슷비슷하고 아, 이게 다만 대명률을 근간으로 하고 대청률은 이게 좀 더 청나라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좀 몇몇 보완한 추가된 거구나. 근데 그게 대청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대청률 내죠. 대청률제가 그치. 따로 대청률 내를 예.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 것 아래구나. 같더라고. 대청률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바이두에다 대청률 쳐보니까 대청률레만 나오고 뭐 대청률 이런 거는 딱히 대명률의 그 오형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아. 하고요. 아, 그럼 예. 기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까지 다 포괄을 한 거니까 그 지역에 맞는 또 법률까지 추가를 한 게 이제 대청률 이거 그 사례를 적은 게 이제 대청률예가 되는 거죠. 수평이 보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이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그 평이 어때요? 그래서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시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처벌이 미흡하죠. 어쨌든 어쨌든 부인이 직접적인 이제 잘못을 저질렀는데 세종은 이제 부인의 작천만 거두고 근데 이제 신료들이 내놓은 이제 부인에 대한 처벌이라는 게 이혼이었어요. 이혼. 맹균과 차를 이혼시켜야 한다. 네, 세종은 나이도 많고 이게 뭐 이혼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서 끝내 이혼은 불허하고 그냥 작천만 거두는 걸로 끝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어쨌든 투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거니까 그 투기에 대해서 단죄를 하려면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심지어 아들도 안 낳는데 아들 안 낳은 건 그 전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들도 안 낳네? 한번 이제 투기도 하네 합시다.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이혼을 입장에서는 시킵시다. 이거는 이렇게 미흡한 처벌이었다. 라고는 이제 볼 수는 맹균이가 있는 잘못한 거죠. 것 같은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맹균이가 집안 단속을 잘못했네. 네. 근데 노비에 대한 살인을 처벌한다라는 거는 노비를 사람으로는 본다라는 거로 봐야 되는 생명? 걸까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어쨌든 대명률에 그 대명률 보면 노비가 가장을 죽인 경우 밑에 그걸 둬요. 어쨌든 이제 주인이 이제 노비를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은 완전 이제 누구 말대로 이제 물건으로 대여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조 안에는 안 넣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항 다른 자체를. 데다 넣겠죠. 다른 예. 데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달랐다. 노비가 주인을 죽일 때는 음. 무조건 참 아니면 이제 그렇지. 응지 음. 이건데 강상. 주인이 죽였을 때는 만약에 죄가 있는데 관하에 구하지 않고 죽였을 때는 장 100, 음. 장 100이었나?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장 80, 그게 더 낮고 죄가 없는데 죽였을 때는 그것보다 좀 더 장 대수가 더 많고 이래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처벌의 차이, 음. 수위의 차이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뭐 물건이라 차이로 졌다기보다 음. 신분제적 그런 예, 구조가 신분제적 이제, 네, 그 반영이 사람으로는 된 거죠. 봤다. 사람이라고 음. 봐야죠. 그런 거 같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그 내용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노비를 보통 제물로 인식했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안 봤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노비를 사람으로 안 봤다면, 살인죄로 이거를 그렇죠. 올라가지도 인식할 않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동물보호법이 생긴 지도 지금 작년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게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일단은 살인죄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차등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비가 인간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누구를 욕을 하거나 이럴 때 저런 인간만도 못한 놈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해할 때도 음.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득바득 우기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하치님이 댓글에 썼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뭐 자기가 자기 재물 손괴하는데 그것도 처벌한 것도 웃긴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 이상하네요. 내 물건 내가 버린다는데 뭐 어때 이렇게 돼버리는 뭐 요즘 거니까. 내가 내 아파트 싸게 판다는데 왜 난리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감성으로 아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감성을 지금 우리는 아예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근데 동시에 재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아예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 같아. 근데 뭐 노비에서 뭐 양반으로 그 책도 있듯이 노비가 올라가서 양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진짜 모호하게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옛날에 이영훈 선생이 결국 또 돌고도 이영훈 선생이 나오는데 이영훈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왜 경제 얘기 많이 했어요. 노비가 줄은 건 결국 돈 문제 때문에 뭐 노비값도 있고 뭐 농사가 어떻고 이제 부양 비용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노비가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결국 이제 돈 문제로 보면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노비 문제는 돈 문제, 경제 문제로 보면은 가장 깔끔한 건데 워낙 특수한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정말 야만의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표본으로서 그런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쵸.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그 왜 속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죄를 지었으면 몇 대 맞아야 되는데 돈을 내면 이제 면제 주는 건데 근데 노비도 그게 적용이 되었었나요? 그러니까 노비도 내가 돈이 있으면은 속전을 내면은 뭐 곤장을 몇 대 맞아야 되는데 면제 주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조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건 노비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지가 관노비는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노비는 예. 산노비는 잘 모르겠어요. 사례도 딱 떠오르진 않고 관노비 같은 경우는
뭐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속전을 내면은 뭐 면제해준다. 요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산호ben 잘 모르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잠깐만요. 수평 이거 PPT 잠깐 꺼주실까요? 네. 네. 마무리.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평님이, 또 이제 조선 명탕점 수평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이런 재밌는 사건들, 또 우리 아직천님도 또 이제 가져와 주신다고 하니까 또 다음 사건들도 한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10월 네 번째 주인가? 하여튼 10월 거의 마지막 다 돼 가고 있는데 우리 대역죄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